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기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국장은 끝났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았고 상당히 이제 좌절하는 듯한 그런 이제 기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시장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이렇게나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겨울인데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제 뭔가 좀 국장의 봄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들고 있고요. 제가 지난 12월 말에 여러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변곡점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찐바닥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찐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이라도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지. 거기서 또 탈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또 긍정적인 흐름을 또 이어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틀 지났죠. 근데 이제 취임 이후에 우리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미국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굉장히 이제 우려도 많았지만 항시 트럼프가 취임 이제 무슨 일이든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초반에 분위기를 보면은 대충 이제 이벤트 이후에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분위기가 나쁘질 않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를 보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5일선을 깨지 않고 종가상으로 지켜내면서 오늘은 또 한 차례 또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는데요.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 보면은 이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이미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물론 아직까지 관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한 이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또 관세를 막상 또 보편적 관세 들고 나오고 또 다음 달 1일 달부터 중국 쪽에 관세 10%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행정명령이 서명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 중국 쪽의 관세 10%면은 시장에서는 보편적 관세 20%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그렇게까지 큰 어떤 불안감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 설명이 됐고 또 우리와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도 이미 뉴스가 나와버렸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행정명령 불안감이 우리 증시를 상당히 약하게 만들 것 아니겠는가에 대한 그런 걱정은 이제 상당 부분 좀 덜은 것 아닌가. 초반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그랬고 거인의 시선에서도 그랬고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쪽 저항선이 뚫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종목 장세가 온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위쪽 저항선이 뚫렸습니다. 안착을 했어요. 종가상으로. 물론 이제 코스피가 위쪽에 121선 또 481선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뚫고 올라가리라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시장에 대해 가지고 겁먹을 거 없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종목을 잘 골라놨다면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매수에 신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면은 이제는 매도에 신중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종목 좋다, 내 종목에 자신감이 있다 이러면은 쉽게 팔지 마시고요. 이제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그리고 조금 이제 단기 투자에서 적어도 스윙 이상 중기 투자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이제 뭐 빠지게 된다면은 뭐 또 적극적으로 또 매수하면 되니까 지금은 시장 조정에 대해 가지고 너무 큰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걱정 같은 것들을 그렇게 크게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는 종목별 대응을 잘 하시고 종목 장세가 이제 왔으니까요. 종목 고르는데 상당히 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종목의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는 이제 그런 매매가, 그런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본다면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오늘 하루 동안에 눈여겨볼 것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물론 이제 선물 쪽에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코스피 코스닥에 보시면은 코스피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고 개인은 매도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매수, 개인은 매도입니다. 이런 수급을 상당히 좀 좋은 수급으로 보죠. 수급 논리에서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털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들 물량을 잡아먹었다. 그것도 빠지면서 개인들 물량을 받았다면은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산 게 아니지만 올라가는 장에서 개인들 물량을 샀다는 것은 이건 외국인하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산 거죠. 그러니까 들어 올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논리로 봐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선도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외국인들 그 순매수 형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올해 작년 7월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는데요. 보시면은 계속 팔다가 작년에 상반기 때는 이렇게 샀죠. 사다가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가지고 있던 물량보다 더 적은 물량이 될 때까지 팔다가 이제는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매도가 많이 줄고 매도가 확 줄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잠잠해지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될 날도 이제는 뭐 그 타이밍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일단은 멈췄다는 부분만 하더라도 시장에 상당히 좀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수급상으로 상당히 좀 수급 논리상으로 A급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좋다 이렇게 보이고, 단지 이제 지금은 요 근래 며칠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간에 보면은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상당히 이제 디커플링이 됐었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우리는 이제 그 비상계엄 여파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요 구간까지는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디커플링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올해 1월 달에 접어들면서 지금 커플링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어요. 한 2주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상당히 좀 다시 또 민감하게 예의주시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상당히 좀 좋았죠. 나스닥도 올랐는데 지금 이제 미국 이미 나스닥이 0.7% 정도 상승권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신고가를 또 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좀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시장의 흐름도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2만 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면은 그러면은 한번 또 쉬었다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조금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좋았죠. 오늘 사실 오르긴 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 숫자를 보게 되면은 사실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았어요. 코스피는 403개가 올랐는데 483개가 빠졌고요.
코스닥도 748개가 올랐지만 855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이제 대형주 장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는 늘 대형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수 올라가는 장에서는 시총 큰 종목들로 코스닥 시총 코스닥 100 이내에 있는 종목들로 종목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들이죠. 어쨌든 오늘 뭐 이제 다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징주들도 오늘 참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지만 첫 번째로 이제 고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건설 기계 쪽이죠. 현대인프라코어, 뭐 두산밥켓, 진성TC 다 뭐 9%, 8%, 4% 이렇게 올랐죠. 미국 쪽에서 뭐 이제 이쪽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쪽 현대 인프라 투자라든가 현대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죠. 올라갈 수가 있다. 미국의 투자 수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예상으로는 뭐 전고점 부근인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인프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특히 이제 AI 쪽에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AI 투자라는 게 꼭 무슨 IT 기기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전선 투자 같은 것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전선주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안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실제로 AI 투자와 관련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좋을 걸로 봅니다. 단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대장주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를 할 거고요. 아마 이제 위쪽에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는 쪽은 LS 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이제 신규 매수를 하려면은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2만 원대까지 조금 더 빠져주면은 매수가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방보다는 상방이 조금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쪽, 특히 이제 본행주 쪽이 좋았죠. 동성화인텍이라든가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이 쫙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살살살살 올라오다가 장대 양봉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단기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조선주들 다 좋았는데 오늘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쪽 선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했죠. 하나오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피팅주들 뭐 성광밴드, 태광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랐는데 본행주들은 찔끔찔끔 오르다가 요 근래에 상당히 이제 봉이 길어졌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키맞추기성 급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차익 실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하나오션을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 시기고요. 단지 여기서 하락 추세로 그러면은 바로 꺾여버릴 것인가는 이런 건 아니죠. 당분간은 아마도 이제 박스권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하는 이런 형태로 한참의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 이후엔 조금 더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을 줄이시든지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박스권 조짐이 보이면서 박스권 하단이 완성된 느낌이 들면은 조선주는 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좀 기다리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원전주들도 오늘 이제 움직였죠. 두산에너빌리티 쫙 움직였고, 그리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뭐 2% 정도 움직였는데, 아마도 이제 원전주들은 키맞추기성 반등들이 나올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죠.
이미 이제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렇다고 확 꺾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체코 원전 관련된 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도 한 2달은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가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일이 가까웠다라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확 꺾이지 않을 겁니다. 단지 이제 그 계약일이 나오게 가까워올수록 이제 뭔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아마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이 부분에서 횡보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아직 못 올라온 그 원전주들 있죠. 이런 이제 원전주들을 기마초 기성으로 땡겨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전주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뉴스에서 체코 원전 계약건 관련한 뉴스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제로 노출성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원전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이제 반도체들,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 5일선을 뚫어냈습니다. 5일선 뚫어내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거의 바닥이죠. 네, 바닥을 잡았고,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다는 것만 하더라도 반도체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뒤에서 일단 받치고 있고요. 예, 더 빠지지는 않게 받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위쪽으로 끌어주는 형태죠. 예, 그러면서 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는 한미반도체 급등이 나왔죠. 예, 그 AI 관련 반도체들이 훨씬 더 탄력있게 움직인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SK나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고 실제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을 종목들이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뭐 단기적으로 좀 쉴 수 있다 하더라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징적인 거는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레거시 쪽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먼저 올라왔던 코스닥의 시총 큰 이 반도체 소부장들,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 또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죠.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이평선 밀집 지역에서 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아직도 뭐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리포트는 이제 뭐 조금 쉬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 심리, 섹터 심리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또 같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AI 반도체 세 종목 3대장, YC, 네오셈, 필옵틱스 있는데, 필옵틱스는 이제 뭐 잡기는 아직 못 잡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지금 신규 매수 해봤자 뭐 얼마나 수익 내겠어요. 뭐 한 10% 정도는 더 갈 수 있어 보이지만은, 이쪽보다는 아직까지 출발 안 한 YC라든가 네오셈 또는 뭐 테크잉처럼 지금 이제 잘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IT 쪽에 이제 반도체는 아니지만은 제가 눈여겨보자 하는 쪽이 있죠. 삼성전기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기 MLCC 쪽이 요즘 MLCC 종목들이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좁게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지금 어디가 움직이는지 알지 못해. 삼성전기 오늘 121선 돌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살살 올라오고 있죠. 반도체보다도 사실 올해 실적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쪽은 사실 이쪽 MLCC 쪽이고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지금 매수 타이밍 같아요.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2차 전지 쪽도 오늘 좋았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빠지니까 뭐 상당히 또 이제 막 내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신 분들도 아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저께 월요일 날 거인의 시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잡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그리고 어제 이제 빠졌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음봉에서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2차 전지가 제대로 반등이 나오려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가격대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전고점이 얼마냐면은 37만 6천 원이네요. 37만 6천 원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에 제대로 된 반등이 이번에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계속 모아가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이 다들 안 좋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되면 또 한 번씩 눌리고 할 텐데, 예, 그럴 때마다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하반기를 보시면서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에 너무 그렇게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잡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예, 빠질 때마다 한 번씩 또 조금씩 잡아가시면은, 예,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예, 상당히 좀 많은, 상승 구간에 와 있을 겁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이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 눌린 구간에 오게 되면은 잡자 말씀드렸고, 전고체 쪽, 코인테크 같은 종목, 한농화성 같은 종목 있죠. 또 에코앤드림처럼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바라보는 눈이 많은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장비주들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장비주는 빠져가지고 지금 확실한 출발을 못 보이고 있죠. 근데 실적은 사실 BNT 같은 종목들이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장비주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할 만합니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모아가자. 이게 제 관점이고요. 지금 이제 그 전략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는 그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심리를 돌렸기 때문에 종목 이제 순환매가 돌 겁니다, 여러분. 예, 순환매가 돌 거고 그 순환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에 척추가 되는 반도체가 지금 이제 그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2차 전지가 하단을 잡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총이 큰 섹터인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시장을 끌고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반도체는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매일매일 전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는 반도체가 좋다가 하루는 바이오가 좋다가 하루는 2차 전지가 좋다가 이러면서 또 테마 섹터 내에서도 하루는 같은 트럼프 테마라 할지라도 예, 하루는 무슨 로봇이 올랐다가 하루는 드론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를 돌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 순환매를 잘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강조분이라는 거 있죠. 예, 강한 종목이 조정 구간에 들어올 때 그때 분할로 들어가서 또 팔 때도 분할로 팔자 하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지키셔도 수익도 극대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 구간에서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덥석 사지 마시고요. 또 약한 종목 사지 마시고 물려 있다고 해서 강한 종목도 아닌 거 자꾸 포토에다 놓고 계시지 마세요. 진단 키트주들 이런 것들 물리셔가지고 아직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 팔아버리십시오. 지금은 그런 걸 갖고 있을 때가 아니죠. 강한 종목들로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강한 종목들. 핫하고 인기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따라잡지 말자. 조정 구간을 기다리자. 기다리면 또 다 음봉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에 사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하자. 이런 것들이 강조분 원칙입니다. 잘 지켜주시는 게 좋고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뭐가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 반등이 나오겠죠? 예. 참, 바이오도 있네요. 바이오 섹터가 크니까. 그 주도 섹터는 요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반바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주도 섹터를, 일단 한 50% 정도는 여기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요쪽에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는 뭔가 좀 적어도 스윙 이상 투자를 하시는 거죠. 한 달, 두 달 가지고 가셔도 좋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끌고 가셔도 좋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반등이 나올 테니까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삼성전자가 끝물 칠 때까지 들고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윙 투자 이상 하실 이쪽 주도 섹터 쪽에 한 50% 정도 담고요. 그리고 테마 섹터 쪽에 또한 나머지 50% 가지고 테마 섹터 이쪽엔 좀 단기 투자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쪽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 테마 쪽에는 강한 테마 섹터,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 신기술 쪽이죠. 이런 쪽이 있고 또 우크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거 안 건드릴 리가 없어요. 예, 뭐 또 이제 지금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출산 테마도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선침해 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 섹터 뭐 한 그 40-50% 그리고 뭐 주도 섹터 50-60% 해가지고 중기와 단기로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자, 시장 뭐 이제는 심리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종목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씨였습니다.